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몸과 마음의 건강, 그리고 깨달음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은 더 젊게, 마음은 더 아름답게, 삶은 더 지혜롭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몸과 마음의 조화 그리고 깨달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건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건강이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했느냐를 WHO에서 1946년에 설립 당시에 그 헌장 서문에서 설정한 건강의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으로 조화롭게 안녕한 상태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즉 신체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꾸준하고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적절하고 충분한 영양 공급, 이런 것을 통해서 면역력을 길러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질병에 걸리더라도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건강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정신적 건강이라는 것은 누구한테 좀 어려운 그런 질책을 당했다라든가 또 어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가 되더라도 빨리 안정을 찾는 것,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또한 우리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은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국가의 복지라든가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내 개인적인 그런 지위나 셀러리나 이런 것들이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또 이제 영적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영적은 이제 종교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나의 가치관, 주관 이런 믿음 등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이라는 걸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건강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필수 요건이 되겠죠. 이런 방법 중에는 명상이라든가 요가라든가 뭐 단전호흡도 있고 기공도 있고 무술, 뭐 등산, 헬스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좀 과격하지 않고 어느 나이에서나 또 남녀노소나 이러한 종교적이지 않은 것은 무엇이 없을까라는 것을 많이 찾곤 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현대인의 그 건강을 해치는 그 요인을 WHO에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WHO에서는 모든 병의 70% 정도가 스트레스에서 유발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측의 사망 원인 순위 그 추이를 보시면 한국 10대 사망 원인으로서는 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자살, 당뇨병, 알츠하이머병,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 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럼 소화기계 질병이라는 게 뭐냐? 식욕불진, 위경련, 위궤양, 대장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이거 다 거의 다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 많죠.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부정맥,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이 또한 스트레스와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 면역력계 질환으로서는 감기, 인플루엔자, 암, 감염성 질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스트레스와 아주 관계가 깊습니다. 뇌분비계 질환으로서 비만, 류마티스, 당뇨, 생리전 증후군, 불임 등이 있고요. 그리고 정신신경계 질환으로서 공황장애, 우울증, 적개심, 불면증, 강박증, 그리고 신경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우측에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10만 명당 사망률이 됩니다. 그래서 암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습니다. 근데 심장질환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아마도 식생활이 기름진 것을 먹어서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럼 스트레스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병의 한 70% 이상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이라고 하니까. 자, 스트레스는 외부 압력을 스트레스 요인이라고 칭하고, 여기에서 벗어나서 복귀하려는 그런 반작용을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에는 이제 주요 질병의 변화가 이제 생겼고요. 그리고 스트레스성 병이 대두화됐습니다. 1970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염성 질병의 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이제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만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스트레스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교감신경의 활동이 과잉되게 된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급성 스트레스의 상태에 보이던 스트레스 반응이 계속되면은 만성병이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 만성 스트레스 하에서는 그 면역력 활동이 억압이 되고 콜레스테롤 증가가 되고 칼슘의 탈질, 고혈압의 지속, 근육의 긴장의 만성화, 그리고 이경련 설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또한 자율신경의 활동이 난조가 일어나서 상당히 이 감정의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어렵게 됩니다. 또한 교감신경의 항진은 그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억제하고 균형을 파괴하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완과 그 평화 상태에서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계가 활성화돼서 그런 각성 상태를 억압하면서 안정을 도모하는 이완 기능이 활성화되고 평화 이완 반응을 조장함으로써 신체 보호 기능이 활성화되어 건강을 회복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학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뒷장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완 반응이라는 것을 이 사진에 보이는 분이 벤슨 박사이신데 릴렉세이션 리스폰스라는 하버드 의대에서의 논문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상하게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치료가 효과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게 라고 이제 동량의 명상법을 쭉 연구해 보니까 이원 반응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명상을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이제 이완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심리적 반응으로부터 부교감 신경계의 활동이 높아져서 생리적 저대사 상태와 심리적으로 안정과 평화감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스트레스로 인한 교감신경계의 반응을 차단함으로써 치료가 된다라는 거죠. 이분은 이제 심장의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완 반응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불면증, 그리고 월경 증후군, 만성통증 증후군 등에 적용시켜서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또한 암 환자 교육에도 응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이 신체 질병의 이제 치료에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서 명상 이완 같은 심신이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RR이라고 해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당히 많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분은 존 카바진이라는 매사추세츠 대학의 이 교수입니다. 이분이 MBSR이라는 그런 Mindfulness Based Stress Reduction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마음 챙김 명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분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한국형 MBSR을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했었죠. 그래서 이분이 주로 하는 프로그램은 바디 스캔을 해서 그래서 호흡 명상, 정좌 명상, 요가, 걷기 명상 등으로 이제 구성이 된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서 그런 심신 치료에 많이 응용을 했습니다. 그 닥터 도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분은 이제
미 국립보건원산하 대체의학연구소에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세기 의학은 명상 수련을 통해서 자기 치유력을 증가시킴으로써 1차적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심신의학의 시기가 더욱 발전될 것이다. 그리고 기 에너지의 축적을 극대화함으로써 자기 치유력을 높이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3의 의학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칼사라는 분이 그러면 명상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 명상에서 어떠한 명상이 제일 나으냐라는 것을 그 의료적 수단으로서 사용이 되는 명상의 종류별 연구를 비교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심상법, 수피 명상, 유도 명상, 마음 챙김 명상, 이완 반응, 초월 명상, 선불교 명상, 미국 원주민 명상, 태국권과 기공과 같은 운동 명상. 그래서 태국권과 기공 이런 것도 명상으로 속해서 비교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 그 카알사라는 분이 이제 자기가 주창한 의료 명상, 초월 명상이 있는데 이것이 제일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 그 다음에 카바진의 마음 챙김 명상이 좋더라. 그 다음에 벤손 박사의 이완 반응이 좋더라. 그렇지 않은 그냥 심리적인 그런 심상법이나 바이오 피드백 같은 것이 좋더라라는 그러한 그 연구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 명상이 이제 의료적인 면에는 어떻게 이제 접목시킬 것이냐를 갖다가 했고, 결국 결론은 그겁니다. 요가와 명상을 서로 결합한 거. 요가라는 건 여러 가지 동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명상을 하고, 명상에도 호흡이 또 있단 말이죠. 호흡 명상도 하고. 이런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어떤 의료적인 면에서,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더라. 스트레스를 제거하는데 아주 좋더라. 라는 그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버밍엄 앤드 우먼 호스피탈에서 이루어진 연구에서도 또한 좋은 그런 그 결과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복합적 의료 명상이 강력한 치유심을 갖고 있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예를 들었고, 그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 명상을 했을 때에 마음 챙김 명상이 굉장히 좋다. 에이즈 환자를 대상으로 복합적 의료 명상을 명상과 마음 챙김 효과를 비교했을 때에 그러한 그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좋은 효과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복합적으로 하는 마음챙 명상이 역동적인 영향을 미친다. 뭐 이제 이런 결과를 낸 거죠. 그러면은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한국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있느냐? 한국어는 그럼 비검증된 수련법은 없는가? 명상도 우리 좀 명상하면은 뭐 여러 가지 명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건 뺐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어디 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정통적인 그 정신수련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은 특이하게 한의학적인 경락의 흐름을 활성화하는 복합적인 명상법이 또 있습니다. 한국자 MBSR도 있고요. 단전호흡도 있고 명상과 호흡과 동작을 같이 하는 그런 국선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그 국선도를 이 세상에 알리신 비경 청상선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경락이 열리면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게 되어 건강뿐만 아니라 하늘과 상통하는 천인합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국선도는 우주적 변화 원리의 영리를 따른 인체는 생명의 본질인 정기식 변화의 단리에 따른 체계적이며 생명과학적인 수련을 통해서 각병이 되고, 각병이라는 것은 몸이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우주 정신과 상통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2부에 나눠서 이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의학적 연구에 의하면 명상은 각종 질병의 치유에 효과에 좋고, 그리고 몸과 마음과
사회적 안녕 상태를 유지해 주는 데는 아주 좋은 수단이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명상법들이 있는데 그중에 명상과 호흡과 동작을 하는 것이 어떤 치유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는 아주 좋다.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방법으로서는 아주 좋다는 그런 과학적이고 그 의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잠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그런 복합적 명상의 가장 전통적이며 검증된 수련법을 좀 더 연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활에 좀 더 활기차고 뜻있는, 보다 젊고 지혜롭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같이 연구하는 시간을 계속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